자, 지난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활용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 제일 먼저 배운 게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자, 사인 법칙은 뭐였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랑, 사인 C분의 C가 모두 어떻다? 같은데, 이게 뭐랑 같다고요? ER, 외접원의 지름하고 똑같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죠? 이거를 요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다양하게 변형하는데, 예를 들어서 A는 ER 곱하기 사인 A라고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냥 이거 분모 이렇게 넘긴 거죠. 아니면은 사인 A랑 ER 바꿔서 사인 A는 ER분의 A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 뭐 어쩌라는 거예요 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각을 갖다가 길이로 바꿀 수도 있고, 그쵸? 길이를 갖다가 뭐로 바꿀 수도 있다? 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인 A지 각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인을 알면 사실은 각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정확한 각을 알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표를 보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지만, 보통 문제에 나올 때는 특수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아니면 탄젠트 같으면 3분의 루트 3, 루트 3, 1, 뭐 이런 거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길이를 갖다가 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각을 길이로 바꿀 수 있고 길이를 각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선생님이 생각을 했죠? 코사인 A는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코사인 A는 두 배의 이웃하지 않는 변, A랑 이웃하지 않는 변은 B랑 C겠지. 분의 그 두 개 다 이웃하지는 않는 변 두 개 다 곱한 다음에 곱한 애들 제곱해서 더하고, 그렇죠? 나머지 하나를 제곱해서 뺀다. 요 모양으로 외우라 그랬어요. 물론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책에는 보통. 그런데 선생님이 권장하는 건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나중에 더 써먹기도 좋아요. 알겠죠? 근데 이게 왜 더 직관적이냐면은, 이게 나중에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길이를 각으로 바꾸고 각을 길이로 바꿀 때가 더 많거든요. 물론 코사인 법칙의 활용은 세변의 길이랑 한 각에 관한 얘기야. 세변의 길이랑 한 각 중 모르는 게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요 A를 몰라. 각하고 BC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요 각을 몰라. 세변의 길이 알면 요 각 알 수 있잖아. 근데 물론 이렇게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요, 모든 각의 코사인 값 다 구할 수 있어요. 요 공식에 의해서. 그죠? 어쨌든, 코사인 법칙은 본질은 많이 더 어디서 써먹냐면은, 길이를 각으로 바꾸고 각을 길이로 바꿀 수 있다는 거에서 더 많이 써먹어. 그러니까 요렇게 외워놓는 게, 요 모양으로 외우는 게 더 활용할 때 조금 편합니다. 어쨌든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고요. 그 코사인 법칙 저번 시간에 코사인 법칙 연습하다가 아마 대표 유형 80번부터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문제 풀면서 가봅시다. 그러면서 오늘은 코사인 법칙 활용 요거 하나만 아마 끝날 거고, 그리고 나서 삼각형 결정하는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코사인 법칙 하려 삼각형 ABC에서 A 대 B 대 C는 1대 루트 2 대 2일 때 탄젠트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일단은 세변의 길이의 B를 알잖아. 그러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가 1대 2 대 루트 2를 K 대 루트 2K 대 2K로 세변의 길이를 놓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면은, 봐봐. 여기도 K 들어가고 K 들어가서 분모에 K제곱이 나오겠지. 요 K 말하는 거야. 여기 K. 그쵸?
여기 k제곱, k제곱, k제곱 직구받고 하니까 분자에도 k제곱이 생기겠지.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국 계산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그냥 구해져. 사실은 이게 b만 알아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코사인 a를 구하려면 이게 a에 관한 거니까, 그쵸? 대변이니까 코사인 a는 이웃하자는 거 두 개 다 곱하죠. 루트 2k 곱하기 2k 분의 요거 제곱하면 2k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4k 제곱, 그리고 이웃 안 쓴 거 얘 나머지 하나 k 제곱 빼면 코사인 값이 나오죠. 그러면은 2, 2, 4 루트 2 k 제곱 분의 6에서 1 빼면 5 k 제곱. 이 약분돼서 코사인 a가 뭐야? 4 루트 2분의 5야. 그치? 여기서 한 가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를 알면은 나머지 다 뽑아낼 수 있다고 항상 말했어요. 두 번째, 사인은 항상 양수인데 코사인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일까? 예각일 때 양수고 둔각일 때 음수로 나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각일 때는 요런 각인 거고 둔각일 때는 이런 각이잖아. 그치? 근데 2, 4 보면 코사인값 음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코사인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러면 A가 예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해돼? 만일 이게 사인 A였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예각인지 둔각인지 몰라. 이해돼? 예를 들어서 사인 45도랑 사인 135도 똑같잖아요. 그쵸?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르는데 코사인이 양수로 나왔으면 얘는 무조건 예각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성하면은요, 그 책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코사인 A가 4루트 2분의 5라면 여기가 4루트 2이고 5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물론 비례식을 하면 여기다 뭐 KK 붙여야겠지만은 굳이 안 붙여도 어차피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구해지잖아. 그쵸? 요거 제곱하면 32에서 25 빼면 여기 7이니까 얘는 루트 7이겠네. 그러면 사인 A는 뭘까요? 아, 탄젠트 A네. 탄젠트 A는 뭐예요? 그러면 5분의 루트 7 하고 끝나죠. 이해됩니까? 여기 풀이 보면은 이렇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값 구했으니까 사인 제 값을 구해가는 과정이 있긴 한데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알았지?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 알면 나머지 두 개 알 수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코사인 값이나 탄젠트가 양수면은 예각이고 음수면은 둔각이라는 거. 물론 사인은 언제나 양수다. 그래서 사인만 가지고는 얘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정리했으면 좋겠어.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 삼각형 결정 문제가 나오는데요. 삼각형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다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변의 길이로 분류하는 거 배웠었고 각의 크기로 분류하는 법 배웠었어. 초등학교 때는 변으로 분류하는 법이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각의 크기로 분류하는 게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이게 분류를 하거든요. 삼각형을.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오면은 직각삼각형을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죠. 뭘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쵸? 그래서 보통 이게 무슨 삼각형인가 물어볼 때는 예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 물어보진 않거든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냐 정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를 물어봐.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로 바꿔야겠어? 변에 대한 얘기로 바꿔야 돼. 이해돼? 그래서 삼각형이 이게 무슨 삼각형일까요? 물어보면은 항상 모든 각을 뭐로 바꿔? 변으로 바꿔야겠구나. 각을 변으로 바꾸는 거는 사인 법칙에서면은 사인 A는 2R분의 A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법칙도 코사인 A는
두 개 다 b 곱하기 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면 각을 뭐로 바꿀 수 있어? 변의 길이로 바꿀 수 있잖아. 이걸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야. 푸는 방법이 삼각형 종류 물어보는 거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표현은 달라도 푸는 방법은 다 길이로 바꿔랍니다. 자, 보자.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 중 이등변 삼각형만 고르래. 그래서 지금 A는 2B 곱하기 코사인 C라고 줬네. 그쵸? 코사인 C를 뭐로 바꿔볼까? 길이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A는 2B 곱하기 코사인 C는 두 개 B, A 다 곱한 다음에 그쵸? C랑 마주 옆에 있지 않은 변은 B랑 A야. 그리고 얘네 둘 다 제곱해서 더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제곱해서 뺀다. 이거죠. 그래서 2B, 2B, 얘네들 약분돼서 없어지네. A는 양변에 A 곱해서 넘기자.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C 제곱. A 제곱도 이항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C 제곱 넘기면 C 제곱과 B 제곱이 같네. 근데 얘는 삼각형이잖아. 둘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의 길이가 어때? 같다. 그래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바꿔가는 거야. 이거 뭐 조건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각을 다 뭐로 바꿔? 변으로 바꿔. 이해됩니까? 두 번째도 볼까요? A 곱하기 코사인 B도 보자. A 곱하기 코사인 B도 바꿔볼게. 2AC 분의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코사인 A는 두 개 그리고 A니까 BC 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그쵸? 은 C래. 이상한 거 없죠? 여기까지 다 따랐죠? 그러면 이제 약분하고 보니 얘네 지금 분모가 어때요? 똑같네. 2C. 그래서 2C 분의 A제곱 빼기 마이너스 A제곱은 2A제곱 그쵸? C제곱 빼기 C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B제곱 빼기 B제곱은 마이너스 2B제곱은 C 넘기자. 2A제곱 빼기 2B제곱은 2C제곱. 이거 뭐야 이거. 이 A제곱 2로 나눈 다음에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제곱이네. 얘 그럼 뭐야?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잖아.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 얘는 그래서 직각삼각형인 건 알지만 이등변 삼각형인 건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D급 봅시다. 코사인 A 곱하기 사인 B. 코사인 A는 길이로 바꾸면 두 개 다 B 곱하기 C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곱하기 사인 B는 어쩔 수 없죠. 2R분의 B 이렇게 바꾸는 수밖에 없겠죠. 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C도 뭐야? 2R분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양변을 2R을 곱하면 2R, 2R 없어질 거고 2 곱하면 이거 없어질 거고 그쵸? 그리고 B 이거 약분돼서 없어진다. 많이 없어졌다. 분모 C밖에 안 나왔다. 일로 넘기자. 넘겨서 정리하면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은 C제곱. 역시 C제곱 이항은 없어지고 B제곱과 A제곱이 같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만일 이거를 무슨 삼각형입니까? 물어봤으면 답을 쓸 때는 A랑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만일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물어본다면 답을 이렇게 써줘야 돼. 알았죠? 이렇게 해서 뭐 삼각형 결정하는 거 별로 이거 보니까 할만하겠죠? 각을 다 뭐로 바꿔서 길이로 바꿔서 찾아가면 돼. 자, 뭐 코사인 법칙 생활 활용은 그냥 뭐 풀면 됩니다. 자, 봅시다.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C점에 측정했더니
AC가 40m, 50m다. 60도다. 거리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기 C를 모르는 거잖아. 그쵸?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그래서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지. 2분의 1은 A제곱, 2배의 A 곱하기 B분의 A제곱, 2500 더하기 B제곱은 1600. 그죠? 빼기 C제곱. 이렇게 놓고 이제 풀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2000에다가 4000. 그쵸?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돼. 그래서 여기 4000은 이거 더하면은 4100이잖아. 그치? 2 곱하면 8200 빼기 2C제곱. 이렇게 곱해서 정리한 겁니다. 넘기면 2C제곱은 4200, C제곱은 2100, C는 루트 2100, 루트 2100은 21 곱하기 100이니까 10 루트 21 하고 나오죠. 뭐냐 이 답이. 맞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잘 대입만 하면 돼. 코사인 법칙 다 외웠지 얘들아? 코사인 A는 두 개 다 이웃하지 않는 거 곱하고 곱한 거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나머지 하나 제곱 하면 코사인 법칙은 잊어버릴 일이 없을 거야. 이거를 문제를 좀 풀어야지 내게 돼. 알았죠? 꼭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마지막 파트 넓이인데 사실은 넓이가 수능에서 이게 나와서 풀어야 되는 거면은 좀 어려운 문제, 한 준킬러 문제거든요. 뭐 한 수능에서 14번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오는데 왜 어렵냐면 길이나 이런 거를 찾는 게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삼각형의 중학교 때 중학도형 이용해서 찾는 게 어려워서 그 삼각형이 안 보여서 못 찾는 거거든. 이거는 조금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갖고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어쨌든 삼각함수 파트에서 킬러다 그러면은 그래프랑 막 꼬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준킬러 한 14번에서 15번 사이의 문제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막 이게 좀 복잡하게 나와. 막 이렇게 갖고 원 두 개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보조선 긋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 안에서 삼각형 찾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삼각형을 못 찾아서 어려워. 어쨌든 간에 근데 일단 삼각형을 찾으면 길이 넓이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공식과 풀이를 일단은 여기서는 배운다고 하고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2회독 돌릴 때 조금 필수 유형 좀 어려운 문제 풀면서 그때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이건 알죠? 설마. 그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쵸?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 사실은 삼각형 넓이랑 여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중학교 때 사실 다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보자. 그러면 요 H가 B에서 볼 때는 사인 B 곱하기 C거든요. 그쵸? 사인 B 곱하기 C 하면 H 나오잖아. 이게 모르면 곤란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여기가 B고 C면 여기가 H면 사인 B가 원래 정의가 C분의 H잖아. 그치? 양변에 C를 곱하면은 뭐가 돼? H잖아. 그러니까 분모를 곱하면 분모 역할 비율에다가 분모 역할을 하는 애를 곱하면 분자가 나오는 거야. 비율에다 분모 역할을 하는 애를 곱하면 분자가 나오고 사실은 비율 나누기 분자를 하면 분모가 나온다까지 중학교 때 했어. 중3 때. 근데 여기서는 많이 안 써먹으니까 비율에다 분모를 곱하면 뭐가 나와? 분자가 나와요.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h 대신에 이거를 넣은 게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 곱하기 c, 그렇죠? 그리고 사인 b, 여기까지가 또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2분의 1 곱하기 옆에 있는 두 변의 길이 곱하고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고 그 사이 끼인 각 사인 곱하면 돼. 그러면 얘랑 얘를 알아. 그러면 2분의 1 b랑 a를 곱하고 그 사이 끼인 각이 뭐야? 얘랑 얘 끼인 각이 c잖아. 사인 c를 곱하면 돼. 이렇게요. c랑 b를 알아. 그럼 2분의 1 b랑 c 곱하고 그 사이 끼인 각이 뭐야? a죠. 그러면 사인 a를 곱하는 거야. 요거 이렇게 보면 돼.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하고 그 두 변의 길이에 끼인 각 사인 곱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와.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중3 때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삼각형 넓이 공식 두 번째 2분의 1 여기는 뭐 AC 사인 B, 알파벳으로 외우지 마. 알파벳으로 외우지 마. 얘도 A 곱하기 H 이렇게 외울 거 아니죠?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치? 얘는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하기 그 끼인 각 사인. 끼인 각의 사인. 이렇게 외워. 알았죠? 이거 ABC로 외우면 나중에 적용 못 해요. 알겠죠? 알파벳으로 외우지 마세요. 자, 말로 외우세요. 말로. 그 다음.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뭐 있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과정. A는 2R분의 사인 A라고 바꿀 수, 미안. 이거 지금 내가 뭐하냐. A는 2R 곱하기 사인 A잖아. 그쵸? C도 2R 곱하기 사인 C잖아.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2R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2R 곱하기 사인 C 곱하기 사인 B 하면은 약분돼서 2R 제곱 한 다음에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쵸? 두 배의 외접원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 각의 사인값 곱해도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두 배의 외곽의 반지름 제곱 곱하기 사인값 해도 이게 나와요. 삼각형 넓이가 나와요. 오케이? 그게 지금 요거의 두 번째 얘기야. 그러니까 외접원 반지름과 세 각의 크기를 알아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인 값을 이렇게 셋 다 알 수 있는 경우가 그 45도, 45도, 90도 아니면은 30도, 60도, 90도밖에 없거든요. 이게 나오면 사실은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90도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직각삼각형에서 R이라는 게 빗변 길이의 반이야. 그쵸? 외접원 이렇게 가면은, 그쵸? 이게 지름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길이 다 같잖아. 그치?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인 A는 몇이고, 사인 B는 몇이고, 사인 C는 몇이다. 이렇게 수치로 주어주면, 뭐, 3분의 루트 2고, 뭐,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 주면은 그걸 그냥 쓰면 되는데, 만일 우리가 구해서 해야 되는 거는 직각삼각형밖에 없어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것. 이해돼?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 공식 안 써도 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내접원이 뭔지는 아시죠?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이거든.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스몰 r로 주로 표현해. 그래서 이거는 또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이 삼각형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 그리고 이제 A, B, C였을 때 이 R이 이 작은 삼각형의 높이 역할을 하거든요. 수직으로 만나니까 그쵸.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R이고요.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BR이고요.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CR인데 얘네를 셋 다 더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생각나시나요? 2분의 1 R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 이 R은 내저번의 반지름입니다. 오케이? 이 R은 내저번의 반지름이고요. 그래서 또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쨌든 요 정도. 근데 제일 많이 써먹는 거는 그 2분의 1 AB sin C 요런 공식 많이 써먹습니다. A랑 B의 끼인각은 C일 테니까 이 공식 제일 많이 써먹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별로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뭐 연습 문제 풀어보자면 뭐 이런 거 이제 풀어보자면 6하고 8이고 끼인각이 45도잖아. 그러면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이거 풀면 이제 바로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루트 2는 약분돼서 3되고 약분돼서 4되니까 12 루트 2 하고 이렇게 그냥 쉽게 나온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게 120도면 사인 120도랑 사인 60도는 어때요? 똑같아요. 180 합이 180도일 때 주인공은 사인이야. 그쵸? 잊어먹지 않았죠? 180도 합이 180도일 때 주인공은 사인. 그쵸? 그래서 사인이 그대로 가면서 바뀌지 않아요. 오케이? 합이 360도일 때 주인공은 코사인. 그쵸? 각변환 공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헤론의 공식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교과 과정은 아니고요. 선생님이 최근 경황으로 볼 때 이거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사교육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그러면 사교육을 배운 애랑 안 배운 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류 문제잖아. 그래서 세변 길이를 다 주고 뭐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증명 과정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사실은 2분의 1 A 여기서는 2분의 1 BC sin A에서 출발했는데 일단은 요 스몰 s를 정해야 되는데 스몰 s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스몰 s라고 정해요. 스몰 s는. 그래서 평균도 아니야. 원래 평균 내려면 3으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를 스몰 s로 정의하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S로 정의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 정리를 해가. 그래서 증명은 뭐 굳이 해야 되나? 2분의 1 BC sin A는 이제 sin A를 어떻게 바꾸냐면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A로 바꾸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정리해 가기 시작하는데 코사인은 이제 또 저기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코사인은 길이로 바꿀 수 있잖아. 코사인에는 두 개 이웃하지 않는 거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나머지 제곱. 그쵸? 요렇게 놓고 요 1도 2bc 분의 2bc에서 이렇게 빼기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2bc 분의
이렇게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2bc 분의 a제곱 빼기 b 빼기 c의 제곱이 돼. 그쵸? 근데 뭐 이 과정을 다 알아야 되나? 이거 이제 합차 공식으로 정리하거든요. 2bc분의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놓는데, 이 지금 루트 안에 있죠? 자,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여기서 a 더하기 b를 2s 빼기 c로 정리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정리를 하거든. 근데 뭐 요거 계속 하지 말자. 자, 이게 해갖고 정리하면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삼각형 넓이는 s 곱하기 이 s는 아까 말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s 하나 곱하고 나머지 s에서 변의 길이를 다 빼서 곱해. 뭐라고? 변의 길이를 다 빼서 곱해.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이렇게 해서 곱합니다. 이걸 헤론의 공식을 해서 세변의 길이를 알면은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널리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세변의 길이를 다 줘서 풀라는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 넣어버리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혹시 어떨 줄 모르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쵸? 알아는 두세요. 이게 근데 이거 몰라도 사실은 풀 수 있게 나와요. 우리 사실은 세변의 길이를 다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사인 값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쵸? 코사인 값을 안다는 얘기는 또 뭐야? 사인 값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A 뭐 이거 갖고도 충분히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고. 그쵸? 그래서 이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헤론의 공식이라고 있는데, 외워놓으면 조금 편할 거고요. S가 뭔지 잘 정해야 돼. 2분의 세변의 길이야. 세변의 길이합 나누기 2가 S인데, 이 S 하나 곱하고 나머지는 S에서 세변의 길이 다 뺀 걸 곱한다. 이렇게 외우면 돼. S를 잘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한번 좀 연습해 봅시다. 자, ABC에서 여기를 A로 놓고 B, C 이렇게 놓읍시다. A, C, B. C가 4고 B가 3 루트 1일 때 각 A는 뭘까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줬기 때문에 6은 2분의 1 곱하기 옆에 있는 변 길이 곱하기 사인 A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다 넘기면 산수 문제죠. 이렇게 2 되고 6 루트 2니까 6 루트 2분의 6은 사인 A. 그러면은 뭐야 이거? 2분의 루트 2네. 사인 2분의 루트 2인 사인 값 우리 두 개 알고 있는데 뭐랑 뭘까요? 45도랑 사인은 근데 조심해야 돼. 항상 양수랬잖아. 둔각일 수도 있다고. 만일 코사인이면 하나였을 거야. 근데 사인은 45도랑 135도 두 개 있자. 근데 둘 중에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써줘야 될 거야. 그러네. 여기 있네. 다. 둘 다 써줘야 돼. 그래서 조심할 거. 사인은 삼각형에서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른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 근데 탄젠트나 코사인은 양수면 예각, 음수면 둔각이야. 오케이? 근데 탄젠트는 우리가 탄젠트 공식 이런 거 배운 게 없잖아. 잘 쓸 일은 없고 코사인 주로 쓰입니다. 코사인이 음수면 둔각, 양수면 예각. 혹시 가끔 탄젠트를 이제 수치로 줄 때가 있기 때문에 탄젠트도 양수면 예각, 음수면 둔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 보자. 자, ABC에서 항상 삼각형 나오면 좀 그리면서 하세요. 알겠죠? 이거 물어봤죠. 자, 이거는
일단 정석적으로 해볼게요. 자,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일단은 사인 b를 먼저 구할 거야. 알았죠? 어? 사인 b를 구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인 b를 먼저 구하면은 뭘 찾을 수 있죠? 코사인 b 알 수 있잖아. 그치? 코사인 b 알 수 있어. b가 예각이라고 줬거든. 맞죠? 코사인 b를 알면은 길이 b도 구할 수 있다. 이게 작전이야. 이해돼?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아까 c가 뭐였냐? 여기가 6이었네. 2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b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사인 b는 6분의 루트 11이죠. 그럼 사인 알면 뭐도 알 수 있어? 코사인도 알 수 있어요. 6 루트 11. 굳이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은 1 이거 이용 안 해도 돼. 알았죠? 피타고라스 해도 돼요. 그래서 6, 11이면 36에서 11 빼면은 25잖아. 여기 5겠네. 그쵸? 그럼 코사인 b는 뭐야? 6분의 5. 그쵸? 왜냐면 예각이라 알려줬거든. 이게 예각인지 모르면은 플러스 6분의 5인지 마이너스 6분의 5인지 몰라. 이해되지? 그래서 6분의 5 코사인 b는 두 개 곱하는데 옆에 있는 변의 길이 곱하고 곱한 애들 제곱해서 더하고 나머지 빼기 하면 나온다. 이거 이제 풀면 되죠. 그래서 6분의 5는 2, 4, 4, 6에 24분의 4 더하기 36은 40 빼기 b제곱 x자로 곱하면 120은 6, 4, 240 빼기 6b제곱 그래서 6b제곱은 120 b제곱은 20 b는 루트 20 2 루트 5 이렇게 구하면 될 거예요. 나와서 맞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정석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헤론의 공식 쓰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루트 11은 일단 s는 2분의 8 더하기 b니까 4 더하기 2. 더 복잡하지 않나? 4 더하기 2분의 b 곱하기 여기서 2 빼면은 2 더하기 2분의 b. 야, 이게 더 복잡하다. 헤론의 공식 쓰는 게. 막 4차씩 나오려고 그래. 이거 하지 마. 응. 정석으로 해. 자, 삼각형 ABC에서 A, 5, 3, 7 이렇게 주면은 자, 원칙은 코사인 값 하나 구하고요. 그걸 사인으로 바꿔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근데 헤론의 공식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 보자. 원칙은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세변의 길이 알면 코사인 값 하나 찾을 수 있어. 그죠? 코사인 값 사실은 다 찾을 수 있어요. 세타. 그러니까 코사인 예를 들어서 코사인 B를 찾는다 하면은 A5 두 개 5 곱하기 7분의 그쵸? 5 곱하기 7분의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빼기 A제곱 A제곱 아니지 B제곱 이렇게 해서 하면 나오잖아. 2, 50 70분의 40 빼면은 65 코사인 B는 70분의 65 이거 뭐야 이거 14분의 13 아이 그지 다 같이 나오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사인 B도 구할 수 있고 그쵸? 사인 B 구하면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쵸? 어차피 사인 하나 구해야 되네. 외접원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 그래 코사인 B 했으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딴 놈을 뒤지는 게 더 좋을 뻔했던 것 같긴 한데 여기가 14, 13이면 14제곱은 196, 13제곱은 169 빼면은
1가 7, 8 빼기 6은 27. 얘는 루트 27이네. 그쵸? 그래서 사인 B는 14분의 루트 27이니까 숫자가 왜 그지 같지? 잘못 건드렸나? 사인 C가 간단했네. 그렇군요. 사인 C가 간단했군요. 어쨌든 사인 B 구했으니까 똑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옆에 있는 변은 A 곱하기 C고 사인 B는 14분의 루트 27이니까 3 루트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7, 2 돼서 4분의 5, 3, 15 루트 3. 숫자가 지저분해서 개 똑같은데 어쨌든 답은 맞았어요. 그죠? 사인 ABC 아무거나 구해도 돼. 알겠죠? 뭐 좀 더 깔끔해지는 수가 있긴 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B분의 그쵸? 10분의 3 루트 3분의 B 3이 2R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 1로 보내고 2R분의 3은 아니다. 2R을 이거 정리하면 되는구나. 2R을. 자, 그러면은 3 루트 3, 3 약분 1분이니까 약분 루트 3분의 14네. 이게 2R이니까 R을 구하랬으니까 루트 3분의 7이겠죠. 루트 3분의 7 3분의 7 루트 3 뭘 쓰고 있냐? 3분의 7 루트 3 이게 반지름이겠고 그쵸?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이거죠.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15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5니까 2분의 15면 약분하면은 15 없어지고 양변에 2 곱하면 2분의 루트 3이 R이겠네. 내접원의 반지름. 왜냐면 이건 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주면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과정에 코사인 값 구했으면 사인으로 바꿔서 외접원의 지름 구할 수 있고요. 내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1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공식을 이용해서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다. 까지 할 수 있어요. 만일 삼각형 넓이 구할 때 헤론의 공식을 쓴다 그러면 일단 S를 정해야 돼. S는 2분의 세변 길이에 합하면은 이거 15잖아. 2분의 15. 그래서 좋지 않네. 분수 안 좋은데. 2분의 15 곱하기 2분의 15에서 2분의 10 빼면은 2분의 10 빼면 2분의 5. 2분의 15에서 2분의 6 빼면 2분의 9. 2분의 15에서 2분의 14 빼면 2분의 1. 이게 삼각형 넓이. 이거 정리하면 그냥 답일 거야. 그래서 2가 4개나 있으니까 4분의 나오고 여기서 5랑 3 나오면은 15 나오고 나머지 정리하면은 여기가 3 남았고 3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넓이 요거 나오죠. 이게 헤론의 공식으로 한 거야. 넓이만 알려면 좀 간단하긴 했죠. 이게 더. 넓이만 하면 더 간단하겠는데 근데 어차피 외접원, 내접원 하려면 사인과 코사인값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넓이도 아예 정석으로 가는 게 이거는 맞았어. 이해됐죠? 그렇습니다. 헤론의 공식도 외워놓으면 경우에 따라서 편리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사각형의 넓이 계속 해봅시다.